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과 여러 투자의 아이디어들 세우면서 관심 종목을 제시해 주신다고 해서 종목 네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사실 뭐 종목을 이렇게 찝어서 잘 얘기는 잘 안 하시는데 시황 얘기하고 또 그러면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쓴 것 가운데 그죠? 네네. 수많은 자료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중에 이제 얘는 좀 인사이트가 있다 이런 걸 소개해 주시잖아요. 네네. 오늘 관심 종목도 그런 어떤 맥락에서. 백그라운드인가요? 네,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좀 성격이 다르긴 한데요. 네. 일단 관심 종목 리스트를 가나다 순으로 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나다 순서니까요. 가나다 순으로군요. 읽어만 드릴게요. 네. 렌티움, 비올, 이거 이제 삼성전자. 의료기기 쪽이고. 네, 그렇죠. 네. 오늘 말씀드릴 네. 겁니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조선주, 네. 엠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건 AI 관련되는 네, 네. 소프트웨어라든지 좀 컴퓨터 반도체의 IP 설계하는 회사, 태경케미카, 조선호흡에 들어가는 드라이 아이스 네네 맞아요. 그런 네. 거 하는 회사예요. 네. 그다음에 HD 현대인프라하고 HD 현대건설 기계는 이제는 이게 그 건설 쪽에 미국 그 캐펙스 관련된 그런 쪽이고 네. 네이버가 있고. 저가에서 조금 주가가 좀 올라올 수 있다. 음. 그다음에 LG전자. LG전자는 전장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오늘 LS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관련되는 양극재보다는 또 이런 쪽에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비올이라는 회사는요. 우리 그 마이크로 니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죠. 이렇게 마이크로 니들을 통한 고주파로 피부 이렇게 해주는 그런 그 우리 의료기기가 아니죠. 피부 미용 기술. 그렇죠. 그거 해서 하는 회사는 몇 개 많죠. 네, 맞죠. 뭐 클라시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좀 많이 있어요. 네, 뭐 제이시스 메디카, 네, 루트로닉, 루트로닉은 상장 폐지되거나 누구한테 맞아요. 인수되면서 그죠. 예,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회사가 비올이라는 회사가 실적도 좋고 마진도 더 좋고 성장성도 좋아요. 주가 많이 갔어요.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다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한 보름 전에 괜찮은 것 같은 이유가 크게 좀 두 개집니다. 다른 업체들 있잖아요. 제이시스 케미칼이고 뭐 또 다른 업체는 어떤 업체는 자기네 순수 기술이라보다는 ODM으로 만들어주는 매출 비중이 꽤 높아요. 네,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진에 좀 한도가 있는 거죠. 우리 마진이 한 45%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모품 비중이 비올은 생각보다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건 소모품 비중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마진이 50%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비올은 아직까지는 소모품 비중이 크지 않은데도 원천 기술로 자기네 브랜드를 팔아요. 원천 기술이 있고 자기네 브랜드를 판다. 두 번째 국내 시장에서 경쟁 안 해요. 국내 시장 비중이 한 15%밖에 안 돼요. 미국이 기본 단단한 바탕을 대고 있고 올해부터 아시아가 들어가면서 수출이 거의 8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원천 기술을 인정받은 거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이런 주식들은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거든요. 올해 기준은 보통 다 20배 전후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내년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PER이 15배 툭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8월 중순에 나올 텐데 그 전에 아마 사시면 괜찮지 않겠냐 하는 반응 들어서 리포트도 그런 관점을 쓴 것 같은데 제가 대체적으로 동의해서 비율을 가져왔어요. 뭐 자세한 거는 알고 넘어가시고 일단 매출이 120억에 한 55억 나온다 하는데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이. 그 2분기 실적이 더 좋은 거는 얘네가 중국향으로 이 제품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시아나 다른 중남미 지역에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 말고도. 아까 수출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더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중국에 또 나가는 원래 다른 새로운 제품이 실펌이라고 있었는데 이 인증이 좀 늦어졌습니다만은 올해 내에 인증을 획득할 것 같아서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주가가 6,800원 오늘은 좀 많이 빠졌는데 PER이 지금 한 15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포워드로.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20배까지 볼 수 있다. 네네. 이거 보세요. 300억, 500억, 700억, 1000억. 영업이익률 40%, 46%, 50%, 52%. 소모품 비중이 여기 보시면 소모품이 35%밖에 안 돼요. 이게 더 많이 팔면 더 늘어나거든요. 소모품 하면은 마진이 거의 60% 후반대 소모품은 70% 되니까 평균 마진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수출 보시면 밑에 보시면 미국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시아가 올해 23년에 많이 올라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도 포함되어 있고
중국도 아시아에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장 속도를 봤을 때 특별히 큰 리스크는 없고요. 하나 리스크가 있었는데 3월달에 뭐가 나왔냐면은 그 경쟁사들이 국내 경쟁사들이 뭐 특허 소송을 제기했어요. 얘네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해서 우리도 너네보다 특허를 늦게 받지만은 우리도 원래 쓰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거 인정해줘. 이러고 나온 건데 미국에서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ITC에서는 이렇다고 합니다. 저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특허가 있는데 내가 땄는데 그전에 원래 쓰고 있었던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주고 오리지널리티를 준수해주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경쟁사가 제기한 소송은 합의로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실제 이 얘기가 3월부터 나온 이후에 주가는 별로 개의치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뭐 크게 문제 없고 이거 대주주는 DMS라고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예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예. 그 회사한테 팔렸어요. 예. 창업주는 기술자인데 기술자가 아니고 의사인데 이 회사한테 고문 관계를 갖고 있고 지분은 없는데 핵심 그 특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미국 파트너사가 갖고 있어서 로얄티 비슷하게 뭐 한 2억 뭐 약간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리스크가 없어서 지금 뭐 다른 못 쏠리는 그런 관계 때문에 비율이 영향을 못 받고 있는데 주가는 좀 안정화 실적이 되면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관심 있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많이 아시는 점은 덴티움인데 덴티움, 네. 이건 아기가 좀 있습니다. 주가 올라가다가 좀 빠졌고 오늘은 더 빠진 것 같은데 실적은 준수했고요. 이거는 이빨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오스틴 임플란트가 상패되니까 이제 그죠. 그죠? 덴티움이 있고 디오가 있고 뭐 더 작은 주식이 있는데 선택이 많지 않죠. 근데 중국 향으로 나가는 게 크거든요. 근데 중국이 재고 소진이 좀 있어가지고 좀 실적이 조금 상향 조정됐는데 대충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거래서 원래 연간 중국의 매출이 한 20% 정도 성장한다고 봤는데 그것만 확인이 되면은 주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비율이 조금 더 섹시한 것 같고 하나 더 한다면 이런 종목을 가져와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누구죠? A사가 오스틴 임플란트구나. 오스틴 임플란트가 그러겠죠. D사가 이 덴티움이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둘이 합해서 44%네요. 중국과는 관련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LG전자 말씀을 드릴게요. 네. LG전자는 이게 주가가 11만 원대인데 좀 애매한 게 북밸류 1배거든요. 네. 북밸류 1배면은 적자 나는 회사 아니면은 결국 회복할 때가 있는데 모멘텀이 중요하잖아요. LG전자 모멘텀은 뭐냐면 나쁜 모멘텀은 가전하고 TV가 경쟁이 심해. OLED TV 잘 안 팔리고 경기 안 좋으면 가전 마진 내려가는 거 아니야? 기껏해 7% 나오는데 이런 컨선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실적 나올 때 3분기 가이던스가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 회사의 모멘텀은 전장이죠. 네. 전장 사업부가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매출 기준으로 한 15%,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8% 기여를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7월 12일 날 이 회사가 비전 발표를 했어요. 7월 12일 날. 그 LG전자가 그 본업만 가지고 할 때 그 매출이 한 60조 좀 넘거든요, 올해. 근데 이게 2030년에 100조 하겠다고. 연간 7%는 성장하겠다고. 마진도 7% 하겠다고. 지금 마진 한 5%인데 마진도 한 2%포인트 늘어나고 매년 7% 성장하는데 지금은 전장이 한 10몇 %인데 그때는 20% 이상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좀 기대 심리를 높였어요. 이거 관계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 매출 100조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얼마인가 50조인가 얼마를 한다 그랬는데 뭐 그 캐펙스 투자하고 R&D 투자하고 남은 돈이 있거든요. 한 7조가 남아요. 남은 게 뭐냐 그러니까 M&A는 그렇죠. 그걸 비췄거든요. 그 M&A 뭘 하겠어요? 가전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LG 마근하고 그건 다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전장 쪽에 뭔가 있는 건가? 아마 그런 생각에 그걸 구체화되면은 전장 모멘텀이 더 강화되는 것인가? 아니면 로봇 뭐. 그렇죠. 뭐가 됐든. 그래서 가전 피크아웃의 우려가 있었지만 전장 모멘텀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주가가 내려간 상태에서 그런 의미에서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전장은 중요한데 혹시라도 애플카가 된다면 26년도에 상한가? 아니 그런 것도 사악하고 그렇죠. 그거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고 네. 사긴 좀 어렵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북밸류가 지금 1배라고요. 네. 얼마나 줄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 역사적인 북밸류를 좀 봐야죠. 네. 그래서 실적도 그래서 근데 아까 애플 거가 된다 안 된다 떠나서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애플하고 관계는 좋은데 작년 1분기 때도 애플이 LG전자한테 야 특허 사용료 10년 계약하자 8,000원 턱 줬어요.
그 돈 가지고 LG전자 뭐 해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원래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OLED 하고 이노트도 카메라 모듈 하고 LG전자도 그 자동차 부품 있고 그럼 쿵짝이잖아요. 유일하게 경쟁이 될 수 있는 거는 삼성이 현대나 기아차가 애플에 뭐 저기 자동차 만드는 게 아니면은 폭스콘하고 얘네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폭스콘의 그 굿타이밍이라고 그 회장 70살 뭐 52년생 72살 이 할아버지가 이 아저씨가 4년 전에 나왔는데 또 이번에 그 총통 그 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그 노이즈군요. 그러면. 네, 노이즈죠. 그리고 이 폭스콘은 원래 껍데기 만들어주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 물론 샤프도 얘가 인수했죠, 폭스콘이. 그래서 LCD도 있긴 있는데 원래는 그 껍데기 만들어서 애플의 아이폰도 해주고 뭐 다 하는 건데 얘네가 또 하겠다고 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뭐냐? 반도체를 하겠다 그랬어요.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9월 달에 인도에 가서 인도의 모디 총리가 있었던 고향 있잖아요. 서부에 있는 거기에다가 뭐 파운드리를 한다는 건가? 반도체를 공장을 짓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25조를 해가지고. 근데 인도 정부가 아무리 서포트해주고 폭스콘이 뭔가 해준다더라도 기술이 없잖아요. 기술력이 그러니까. 그래서 STS 반도체인가 유럽에 얘네들을 끌어당기기로 했었어요. 근데 최근 뉴스가 나오고 보니까 7월달에 이게 잘 안 돼서 나 안 할래.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저가 하는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STS 반도체라는 유럽 회사가 인도한테 불만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이슈가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경 쓰기 많은 거야. 폭스콘이 지금. 반도체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얘네가 2, 3년 전에 전기차를 실제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전기차를 OEM 만들어지는 게 OEM 하는 게 있지만 자기네가 스스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지금 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이 이걸 봤을 때 이 폭스콘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 같으면 LG 그룹을 계속 끌고 옵션을 두고 갈 것 같아요. 실제 그리고 LG도 뭐가 있죠? LG 마그나라고 있죠. 그렇죠. 네. 마그나라고 캐나다의 큰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파워트레인을 그 같이 해서 LG 마그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그나도 잘 되고 있고 올해 들어와서 LG도 당연히 AI 뭐 한다 그러고 뭐 AI 컴퓨팅하는 회사도 인수하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애플도 최근에 와서 뭐 자율주행차 관련된 사람들도 막 줄였다가 50명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150명 늘었다 그러고 애플도 아이 뭐 나오고 이런 흐름이 좀 조금 한 1, 2년 뒤를 애플카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 그러면 점점 구체화될 가능성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LG도 관심사항이 하나 넣어놔라. 네. 시장이 안정화돼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2차 전지만 가는 게 아니어야지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LS하고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네. 워낙 사실은 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죠? 네네. 변동성이 커져서 저희가 방송하는 날짜는 전날 상한가를 갔었고 그죠? 근데 그때 얘기 사실 부담스럽죠 그죠? 네. 예. 근데 가져왔습니다. 예,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은 어저께 12만 원 주가고 3조 9천억이었고요. 네. 지금 오늘은 조금 이게 한 15만 원까지 가다가 11만 원대 다시 거꾸로 마이너스로 됐거든요. 예. 3조 6천억 이제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시가총액이. 예. 뭐가 됐든 간에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있었어요. LS에 대해서 키움증권이 사실은 방송하는 오늘 또 어느 증권사에서 삼성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6만 원 높였더라고요. 오늘 장중에 비슷하게 가다가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LS는 뭐 하는 회사냐? LS는 자회사가 많은 지주회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력 관련되는 거면은 LS 일렉트릭이라고 자회사가 있어요. LS 일렉트릭도 변동이 샀죠. 오늘은 마이너스 10%인데 LS 일렉트릭이 LS의 자회사로서 연기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많은 비상장 자회사가 있어요. 이게 가치 평가를 잘 못 받은 거거든요. 비상장도 많구나. 그렇죠. 예, 그걸 합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 LS 일렉트릭 M&M 이런 거. 그렇죠. LS 일렉트릭은 그 연결로 되고 돈을 벌죠. IND도 있지만 여기 M&M이라고 있어요. 동 재련하는 회사예요. 동을 재련한다 이거죠. 매출 나옵니다. 매출 이게 뭐 한 매출 꽤 돼요. 매출 적지 않습니다. 또 전구치 한다는데 거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매출이 한 10조 돼요. 10조에 영업이익 한 2천억 됩니다. M&M이 작년에. 이건 전구치 마진이 그래 높진 않지만 이거는 뭐 그냥 그러니까. 재련에 나오는 거니까 예. 2%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0% 지분을 해가지고 갖고 있는 거죠. 봅시다. 얘네가 갖고 있는 비상장 자회사 M&M이 가장 큰 거니까 동재련하는 회사 그게 장부가가 2조 3천억 갖고 있고요. 기타 등등 다 하면서 장부가가 4조 8천억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비상장자에서는 뭐가 부실이 있을지 어쩔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할인을 왕창 하죠. 최소한 50%는 보통 할 거예요. 근데 잘 보자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전구체를 하기 위해서 뭐 조인트 벤처도 만들고 LNF하고 관련된 것도 그렇죠. M&M 얘기거든요. 그래서 M&M이 장부가 가치보다 더 낮게 평가될 이유는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본 거예요. 뭔가 사업이 구체화되면은 그보다 높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M&M은 그냥 장부가 그대로 적어주고 나머지 거는 할인하자. 이렇게 하면 3조 5,600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주가가 오늘 많이 내려가서 지금 그 시총이 얼마인지 한번 봐주시면 네.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보다 높나요? 확인해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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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 8천억. 네, 그러니까 네. 비상장 자회사 M&M 장부가하고 한 거 3조 8천억 된 거잖아요. 자 봅시다.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25일 기준인 것 같아요. 3조 8천억. 아, 좀 그래요? 내려갔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 네. 그러면 어저께네. 네,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3조 7천억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LS 일렉트릭 있잖아요. 돈 버는 회사. 얘네가 지금 시가총액 오늘 여기 빠졌죠. 이게 오늘 빠졌으니까 LS 일렉트릭이 아마 1조 한 5천억, 1조 4천억, 5천 될 거예요. 그럼 할인율 50% 하면 한 7천억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천억이라 잡고 요거보다 빠졌으니까 합하면 4조 한 2, 3천억 나올 것 같아요. 가치가 4조 2천억. 그러니까 4조 2천억 정도는 가도 문제 없다. 지금 다시 빠졌나요? 3조 그렇게 6천억 되네요. 그죠? 3조 6천억. 3조 그죠? 6천억. 네. 그러니까 그래서 M&M의 장부가하고 나머지 50%, 나머지 더 할인한다 치더라도 한 3조 4천억 나오고 LS 일렉트릭이 얼마인가요? 시가총액이 지금 1조 한 4, 5천 되지 않나요? 오늘 좀 한 10몇 프로 빠졌기 때문에 오늘 많이 그렇게, 올라갔었는데 네. 그럼 그거 할인 50% 하면은 네. 그럼 한 7천억 되는 거 아니에요? 7천억. 그쵸? 7천억 하면은 어떡하죠? 한 4조는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조는 넘는 가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 상한가 가고 나서 조금 더 갈 룸이 있을 수는 있는 거죠. LS 일렉트릭이 2조 8천원이에요. 2조 8천이 시총이 많은데요. 아니 근데 LS 일렉트릭인데 LS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40몇 프로니까 그게 어저께 1.6조 원이니까 오늘 어제보다 빠졌으면 아마 요거 더 빠진 거니까 할인을 하면 한 7천억 될 거라고. 갖고 있는 지분율을 갖고 있는 가치를 1.2천 할인율 50% 하면 8조 네. 7천억. 그러면 4조 한 2, 3천억 나오거든요. 3조 6천억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는 오늘 뭐 올라갔다 내려갔지만 아직은 올라갈 상한가 갔던 이유가 있는 거야. 상한가 갔던 3조 9천억이 이상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해 되셨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M&M이 더 진짜 가치가 변수이죠. M&M 말씀드리면 M&M이 자회사 동재난 회사인데 LNF하고 조인트 벤처에서 만든 자회사 조인트 벤처가 6월에 발표됐고 그게 전구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분 55% 갖고 있고요. 55%입니다. 아까 M&M이 뭐라 그랬죠? 동을 재련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련하는 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이 있는데 황산 니켈이 나오는 거를 전구체에 조인트 벤처에 주면은 전구체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황산 니켈 가지고. 그러니까 이 황산 니켈이라는 것을 원재료를 확보하는 게 LNF가 어렵기 때문에 M&M하고 LNF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전구체 생산을 만든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전구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전구체에 대해서 한 2개월 전에 내세운 게 있는데 얘네가 전구체를 한 4만 톤 정도로 해서 결국은 12만 톤까지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4만 톤이라는 게 가격으로 요거 한 2개월 전에 2만 원 가격하면은 4만 톤일 때 한 8천억, 12만 톤일 때 2조 4천억이라는 매출이 예상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확히 시점이 안 나와 있어요. 1, 2차 그 증설하는 시점이 그러니까 2차 증설을 시작하는 게 내년 말로 이렇게 기사가 내놓으서 했거든요. 그럼 실제 4만 톤에 가동되는 게 25년인지 26년인지 이게 4만 톤, 6만 톤, 8만 톤, 12만 톤을 결혼하는 게 30년인지 언제 정확히 명시는 안 돼 있거든요. 어쨌든 4만 톤만 잡더라도 8천억이 남는 거잖아요. 8천억이면은 아마도 요거 전구체면은 우리 양극재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원가이기 때문에 마진이 아주 낮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5%, 6%만 잡더라도 400억 남는 거잖아요. 그런 건 밸류에이션이 한 20배 주는 거니까 한 8천억 남는 거잖아요. 8천억이면 지분율 55%니까 한 4, 5천억은 여기 더 붙는 거예요. 아까.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4조 3천억에서 4조 중반대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조 중반대면 어저께 3조 9천억에서 한 10몇 프로 더 갈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어디까지? 4만 톤까지. 더 가면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4조 대 진입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LS를 봤고요. 네. 포스코는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한 70만 원, 70 중만 원 가다가 빠졌는데
이게 얘네들도 7월 11일 날 2차 전지 밸류 데이를 해가지고 포스코 퓨처엠이 우리 양극재 얼마 해요라고 발표했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2030년 양극재를 원래 기존 목표보다 엄청 늘렸어요. 61만 톤이 아니고 100만 톤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스코 홀딩스도 리튬 만드는데 그렇죠. 꼭 들어가잖아요. 리튬의 목표를 높였어요. 얼마? 30만 톤에서 42만 톤으로 내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포스코 홀딩의 가치가 목표 주가 높아지겠죠. 그전에 애널리스트 다 40만 원, 50만 원대인데 기본적으로 가이던스가 높아진 거고 잘 되나 싶어서 월티플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캐파에 대한 게 높아졌는데 그거를 28년까지만 볼 것이냐 26년까지 볼 것이냐 아니야 30년까지 다 땡겨서 봐줄 것이냐. 두 번째 가격이 어떻게 될지 리튬 가격 변동이 심하잖아요. 리튬 가격은 지금보다 한 10% 20%만 떨굴 것이냐 한 30% 떨굴 것이냐. 회사는요 무려 마진이 이 리튬 비즈니스를 목표가 63%인데요. 근데 어떤 애널리스트는 너무 높다 보고 40%만 잡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0년까지 안 보고 한 26년이나 28년까지 조금 좁게 보고 회사 가이던스보다 회사 가이던스는 에비타가 60만 % 안 보고 40% 보고 이렇게 하면은 목표 주가가 70만 원 중반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2030년까지 땡겨주고 마진 에비타 마진 40%가 아니고 50% 넘어가고 가격도 확 빠지는 거 아니고 한 20% 빠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러면 80만 원 중반대 이상이 나와요. 이 우리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단기적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80만 원대까지 바라보는 게 이상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가려면은 아까 걔네들이 얘기한 그 프로그레스가 아무 문제 없이 된다는 걸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90만 원, 100만 원으로 치고 지금 들어가는 건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흔들리는 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당분간은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주가는 이렇게 우리가 아까 뭐 시총 기준으로 밸류를 가봤지만 거기까지 사실은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보장은 그렇죠. 없죠. 없어요. 네. 그리고 매크로 얘기 안 했어요. 네. 매크로 변수하면 갑자기 높은 밸류에이션 PER 이럴 막 흔들면은 네. 하루에도 10%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시총 밸류보다 훨씬 더 가기도 해요. 그죠? 지금 맞아요.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나 다만 우리가 기준점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맞아요. 예를 들면 시총이 뭐 2조짜리가 한 2조로 밸류했는데 2조 5천억 3조 간다. 뭐 시장이 가는데 뭐 그죠? 그래도 시장은 항상 오버슈팅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2조짜리가 20조 가면 10조 가면 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 그죠? 있죠. 네, 그 문제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쏟아질 때 그러니까 LS는 M&M의 가치를 봤을 때 네네. 그 4조 아까 말씀이 4만 톤, 10만 톤 가는 속도는 모르니까 보수 잡더라도 기본적인 장부 가격이 있다 보니까 4조 정도의 가치는 언제든지 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6조 이렇게 빨리 가느냐 이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4조 가치가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정말 세일해가지고 2조로 간다. 그러면 용기를 낼 수 있는 용기를 거잖아요. 내는 거죠. 그렇죠? 3조 동안 가더라도 엄청나죠. 그러니까요. 박앤 세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밸류 기준을 항상 네. 잡을 필요가 있다. 네. 그런 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께서 또 관심 종목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장이 좀 안정화되면 네. 그런 종목 중심으로 좀 그러니까요. 보시면 빠질 때. 사실은 이제 워낙 그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과하다니까요. 근데 흔들고 그게 이제 빠지면서 다른 것도 왕창같이 빠지느냐. 네. 그럴 것보다는 좀 침착하게 다시 한번 보느냐. 시장은 어쨌든 2차 전지의 쏠림 현상이 해소되더라도 어느 정도 단단하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른 쪽 기회를 보려는 사람이 다른 생기죠. 쪽이 치고 올라올 수 네.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오늘 또 관심 주신 거를 네. 염두에 두고 네.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열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